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얘기를 잠깐 살펴볼 텐데 양 변호사님 지금 황기철 총장이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사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관련해서 구속이 됐었고 그랬죠. 이제 상당 기간 옥살을 했었는데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셨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무죄였죠. 무죄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 명예회복 차원에서 정부 훈장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럼 뭔가 저렇게까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을 그렇게까지 밀어넣게 되는 데는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밉보였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을 지핀 게 본인이 자신은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좀 의아하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납품 비리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1, 2, 3심에서 다 무죄를 받을 정도의 상황인데 예. 참모총장을 구속까지 시켜? 그리고 이분이 지적하는 게 거기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혹시 뒤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예. 식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황기철 전 참모총장이 대표적인 거고요. 다른 사람들, 뭐 문체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외교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본인이 검찰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용 인력을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으로 밑에 휘하 부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예. 그런 식의 압력을 주변에 끊임없이 행사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이면은 정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의 앞잡이로서의 정말 뭐 이렇게 칼을 함부로 휘두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예. 황기철 참모총장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아까 보여드렸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조 현장 갔을 때 황 총장이 여기 노란 리본을 메고 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가 저 노란색만 봐더라도 막 깜짝 놀란다고 네. 할 정도로 최 정권 핵심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조언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괜히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황기철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군인이 가장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네. 달아가고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황기철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이 아는 것처럼 2011년도 그러니까 해적으로 납치된 선원 21명을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산비리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구속되고 결국은 그 구속되면서부터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이르면서 가정이 이제 파탄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본인에 대한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앞서 최순실 씨가 독방에 있으면서도 좁다라고 불평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황기철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참모총장이니까 장관급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속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근데 결국은 구치소에서는 혼거실에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자범으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 능멸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이 황 전 총장의 심정과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검사가 했다는 말에 양 변호사님. 외로울까봐 자범들이 있는 단체실에 넣었다고 검사가 얘기해. 이건 완전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그야말로 깔아뭉갠다라고 했죠. 무너뜨리는 말이죠.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거는 사실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냥 검사가 단독적으로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충분히 장관급이라서 분명히 구치소에서도 이 근거가 있고. 있고 독방을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구속 단계에서부터 혼거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고 그냥 검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수사검사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황 전 총장이 저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 저거는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지금 황 총장은 지금 우 전 수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 주장하고 이때가 계시니까 이제 우병우 수석 때였죠. 예, 맞다면 저거는 그야말로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말을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해군 참모총장이면 인사권, 그러니까 해군의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안 문제라고 하더라도 홍보실에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저렇게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말살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이 그야말로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약 이게 정말 정치적 보복으로 그렇게 했다면 사람으로서는 해서될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말살시키겠다 할 때는 어떤 혐의를 주로 적용했냐면 어떤 그 하냐면 여자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옛날에 걸어놨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봤는데 만약에 저분 말씀이 허게 뭐 30몇까지 무죄로 나왔으니까 저분 말씀이 그 점에서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거기다가 가서 구치소에까지 가서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아주 인격적으로 파괴시키려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저런 식으로 정치적 보복이 있다면 그게 정말 슬픈 일인데 앞으로도 누가 정권을 잡든 뭐냐면 정치적 보복을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제 황 총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뭐 전역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왜 그런 권한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걸 굳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넣고 그래서 무죄야 나중에 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망신까지 주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보낸다. 이거는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이거는 여전히 속으로는 그렇게 섞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로 정권 핵심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조언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괜히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황기철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군인이 가장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달아가고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황기철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이 아는 것처럼 2011년도 그러니까 해적으로 납치된 선원 21명을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산비리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구속되고 결국은 그 구속되면서부터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이르면서 가정이 이제 파탄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본인에 대한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앞서 최순실 씨가 독방에 있으면서 좁다라고 불평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황기철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참모총장이니까 장관급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속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근데 결국은 구치소에서는 혼거실에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범으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 능멸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이 황 전 총장의 심정과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검사가 했다는 말에 양 변호사님. 외로울까 봐 자범들이 있는 단체실에 넣었다고 검사가 얘기해. 이건 완전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그야말로 깔아뭉갠다라고 했죠. 무너뜨리는 말이죠.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거는 사실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냥 검사가 단독적으로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총장을 구속까지 시켜? 그리고 이분이 지적하는 게 거기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혹시 뒤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황기철 전 참모총장이 대표적인 거고요. 다른 사람들, 뭐 문체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외교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본인이 검찰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용 인력을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으로 밑에 휘하 부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 식의 압력을 주변에 끊임없이 행사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면은 정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의 앞잡이로서의 정말 뭐 이렇게 칼을 함부로 휘두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황기철 참모총장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아까 보여드렸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조 현장 갔을 때 황 총장이 여기 노란 리본을 메고 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가 저 노란색만 봐더라도 막 깜짝 놀란다고 할 정도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얘기를 잠깐 살펴볼 텐데 양 변호사님 지금 황기철 총장이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사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관련해서 구속이 됐었고 이제 상당 기간 옥살을 했었는데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셨.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무죄였죠. 무죄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 명예회복 차원에서 정부 훈장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럼 뭔가 저렇게까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을 그렇게까지 밀어넣게 되는 데는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밉보였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을 지핀 게 본인이
자신은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의아하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비리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1, 2, 3심에서 다 무죄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니까 예. 법적으로 충분히 장관급이라서 분명히 구치소에서도 이 근거가 있고. 독방을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구속 단계에서부터 홍거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고 그냥 검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수사 검사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황 전 총장이 저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 저거는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지금 황 총장은 지금 우 전 수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 주장하고 이때가 이제 계시니까 우병우 수석 때였죠. 예, 맞다면 저거는 그야말로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말을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해군 참모총장이면 인사권, 그러니까 해군의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안 문제라고 하더라도 홍보실에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저렇게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말살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